자, 일어선 상태에서 손을 팔을 나란히 해보세요. 그래 눈 감으시고. 그리고 집채만한 수소풍선이 내 머리 위에 떠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 수소풍선에서 여러 개의 줄이 내려와서 오른팔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내 오른팔은 수소풍선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오른팔의 가벼움을 느끼세요. 오른팔이 가볍다. 오른팔이 가볍다. 너무나도 가벼운 오른팔의 가벼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소풍선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이제 반대로 왼팔은 큰 바위 덩어리가 내 왼팔에 매달려 있다고 상상하세요. 큰 바위 덩어리가 왼팔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왼팔은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팔은 위로 올라갑니다. 왼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가볍다.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오른팔의 가벼움을 느끼세요. 아래로 내려가는 왼팔의 무거움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 팔의 무게에 집중을 해봅니다. 자, 이제 팔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대로 팔은 석고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쇠막대기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팔은 그래서 내릴 수도 없고 굽힐 수도 없습니다. 자, 한번 내려볼까요? 안 되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굽혀봅니다. 굽히는 것도 힘들죠? 이제 세 마리 눈은 뜨고 팔은 그대로 굳혀져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눈 떠주세요. 눈 뜬 상태에서 한번 굽혀볼까요? 자, 내려볼까요? 안 되죠? 셋만에 완전히 풀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풀립니다. 자, 팔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거하고 이제 굳었을 때. 굳었을 때요? 응. 굽히기 싫던데요? 딱딱한 느낌. 이번에 팔, 손자석하면 이렇게 쭉 해서 이제 한 주먹 들어갈 수 있는 이 크기로.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두 손바닥이 자석이 된다고 상상하세요. 두 손바닥이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음극, 양극이 아주 강력한 끌어당기는 힘이 두 손바닥을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안으로 끌어당겨지는 두 손바닥의 힘을 느낍니다. 손바닥이 착 달라붙습니다.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아주 강력 접착제에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손을 뗄 수가 없어요. 떼려고 해도 손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도저히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눈은 뜨지만 손바닥은 그대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눈 떠주세요. 손바닥은 그대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한번 떼볼까요? 잘 안 되죠? 자, 셋만에 완전히 떨어집니다. 자, 하나, 둘, 셋. 떨어지세요. 그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아까 자석할 때 진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저 위에 초록색 테이프를 바라보세요. 여기. 자, 뼈 바라보면서 심호흡을 합니다. 자, 위아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눈동자로 따가워집니다. 눈꺼풀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눈동자는 더욱더 따가워집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 이제 눈을 더 자주 깜빡이면서 차라리 감아버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감아버립니다. 눈이 아주 단단히 감겨졌습니다. 위아래 눈꺼풀이 완전히 착 달라붙습니다. 마치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 또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곧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 편안한 느낌으로 위아래 눈꺼풀이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눈 뜰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하지만 눈을 뜰 수 없거나 뜨기 싫을 거예요. 좋아요. 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싫죠? 자, 눈 뜨기 싫은 이 편안함이 온몸 전체로 퍼져갑니다. 이 편안한 요한감이 온몸 전체로 퍼져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머리 끝에서 손끝까지 온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풉니다. 자, 이마에 힘을 뺄게요. 이마. 양볼에 힘이 빠집니다. 완전히 긴장이 풀립니다. 위아래 입술에 힘을 빼세요.
위아래 입술. 자, 입안에 치아, 입천정에 힘을 뺍니다. 혀에도 힘을 빼세요. 턱에도 힘을 뺍니다. 이제 목 주변에 완전히 근육에 힘을 뺍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립니다. 자, 양어깨에 힘을 빼주세요. 양어깨, 양팔뚝에 힘이 빠지고 긴장이 완전히 풀립니다. 양팔꿈치, 양 손목, 10개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네, 좋아요. 이제 가슴에 힘을 빼볼게요. 자, 배에 힘을 뺄게요. 아랫배에 힘을 뺍니다. 가슴, 배, 아랫배에 힘이 쭉 빠집니다. 등에 힘을 빼볼게요. 허리에 힘을 뺍니다. 엉덩이에 힘을 뺍니다. 등과 허리, 엉덩이에 힘이 쭉 빠집니다. 완전히 긴장이 풀립니다. 자, 양 허벅지에 힘을 뺄게요. 양 무릎에 힘을 빼고 양 다리에 힘을 뺍니다. 양 발목, 양 발바닥, 10개의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힘이 빠집니다.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끝에서 손끝까지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긴장이 풀린 편안한 이완감을 느낍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왼팔이 이렇게 탁 수소풍선에 매달리도록 상상합니다. 줄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팔을 내리기 싫습니다. 팔이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팔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자, 한번 내려볼까요? 내리고 싶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제 숫자 셋을 세면은 2배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가면서 팔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툭 떨어지면서 2배로 깊은 체면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잘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높은 건물을 생각하세요.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상상하세요. 엘리베이터. 자, 과거에 가보았던 건물일 수도 있고, 최근에 가보았던 건물일 수도 있어요. 뭐, 63 빌딩이나 남산 타워 같은 큰 빌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아파트 빌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최정상의 엘리베이터를 상상하세요. 상상이 되면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좋아요. 그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갈 예정이에요. 제가 숫자 10을 거꾸로 세면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2배, 3배로 더 깊은 체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맨 아래층에 단추를 누르세요. 9, 아래로 내려갑니다. 더 깊게 이완됩니다. 8, 아래로 더 깊은 체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7, 더 아래로 더 깊은 체면으로 들어갑니다. 6, 아래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5,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2배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4, 아래로 2배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3, 아래로 2배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2, 아래로 2배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1, 완전히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2배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큰 계단 위에 서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큰 계단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면은 맨 아래층에 지하로 통과하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전생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전생은 어떤 전생일까요? 자,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들었는데 혹시 부모님과의 전생이 있을까요? 자, 전생에 부모님과 뭔가 풀어야 할 어떤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현생에 내 부모를 내가 선택했을까요? 자, 부모님과 관련된 전생을 가기 위해서 지금 지하 계단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숫자 10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갑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워 내려갈 때 10배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가면서 자, 전생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으로 통과할 때는 10배로 깊은 체면 상태에서 전생으로 통과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10. 지하 계단 아래로 내려갑니다. 더 깊게 이완됩니다. 9. 아래로 걸어 내려갑니다. 나의 전생을 찾았어. 부모님과의 연결된 전생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8.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나의 전생을 찾아갑니다. 10배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6.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갑니다. 10배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5. 아래로 계단을 걸어 내려갑니다. 나의 전생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4. 아래로 3. 아래로 걸어 내려갑니다. 10배로 더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2. 아래로 1. 완전히 지하 계단 밑바닥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전생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 셋을 세면 문을 열고 나갑니다. 자, 준비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문을 여세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바로 전생의 땅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보세요. 자, 산이 보이는지, 강이 보이는지, 바다가 보이는지, 집이 보이는지, 내가 있는 곳이 서양인지, 동양인지 느껴보세요. 그럼 나를 보세요. 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린 아이인지, 어른인지, 쭉 보고 느낍니다. 보이지 않으면 느끼세요. 느낌으로 이곳이 서양 같다, 동양 같다. 동양이면 한국 같다, 중국 같다. 또 서양이면 뭐 영국, 프랑스 어떤 나라가 있을 거예요. 자, 느낌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이미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 또한 내가 내 몸을 만지면서 올라올 때 내가 남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여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동양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서양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좋아, 이제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자, 뭐든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혹시 보이거나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흐릿해도 괜찮아요. 어떤 작은 느낌이라도 괜찮습니다. 느낌상 남자라는 느낌이 강해요? 아니면 여자라는 느낌이 강해요? 남자는? 남자 같아요? 네. 자, 나이로 한번 볼게요.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어른인 것 같아요? 네? 좀 젊은 남자. 젊은 남자면 한 20대? 20대 남자네요. 자, 이 남자의 외모를 볼 때 동양인 같아요? 서양인 같아요? 동양인이라는 느낌이 강하네. 자, 동양인도 여러 나라가 있거든요. 일본, 한국, 중국, 몽고, 동남아 쪽 있는데 어떤 나라 느낌이 강해요? 한국인? 시대를 좀 볼게요. 이 시대가 아주 오래된 고대 같아요? 중세 같아요? 지금 근대는 현대 같아요? 느낌상? 주변의 환경을 보시면 돼. 뭐 어떤 장소나 그것도 장소도 뭐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또는 집이나 사람들 옷차림이나 이런 걸 쭉 보면 아 이게
한국의 뭐 조선시대다, 고려시대다, 또는 뭐 조선. 조선시대 느낌이 강해요? 조선시대의 전기, 중기, 말기라고 할 때 어때요? 뭐 전기? 중기? 말기 어느 쪽이죠? 중기 정도네. 중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숙종, 뭐 영조, 정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중기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냥 기와집이 장사됐어요. 아, 기와집이 있어요. 기와집. 자, 그러면 이제 나의 가족 상을 좀 볼게요. 자, 아버지 한번 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어떤 모양이 보일 수도 있고 흐릿할 수도 있고 그냥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어디 귀족이에요? 평민이에요? 그냥 양반. 그냥 평민? 그 비단 옷. 비단 옷 입어서 양반이네? 그럼 귀족? 귀족 같아요? 혹시 그 아버지가 현생에 누구랑 닮아 있다는 느낌이 있나요? 얼굴은 안 보여. 얼굴 안 보이는데 어떤 느낌으로 본다면 혹시 현생에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상? 뭐 느낌이 없으면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없어요. 아, 없어요. 자, 이번엔 어머니 불러내니까 어머니. 자, 어머니 할 때 또 어머니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것이 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뭐 흐릿해도 좋고요. 뭐 그냥 체크하는 겁니다. 어머니 어떠실 것 같아요? 보여요? 아니면 느껴져요? 엄마는 응? 엄마는 양반이 아닌 것 같아. 양반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이제 뭐 하인이거나 그런 느낌인데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군. 그럼 나는 서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 아버지 양반인데 어머니는 양반이 아니니까 홍길동처럼 그런 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자, 그 아들의 마음을 한번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한번 느껴볼게요. 그 아들인 전생에 나의 느낌을 한번 느껴봐봐요. 어떤 느낌이에요? 뭐 편안하다, 뭐 뿌듯하다, 또는 뭐 어떤 열등감을 느낀다, 또는 뭐 화가 난다, 뭐 그냥 엄마를 보는 게 슬픈 것 같아. 아, 엄마를 보는데 좀 슬픈 느낌이 있네요. 그렇구나. 이 엄마가 선생님, 엄마가 현생에 누구랑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엄마가 지금 엄마. 아, 그것 때문에 뭐 지금도 엄마 같은 느낌 드네요. 혹시 지금 엄마에 대해서도 좀 슬픈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선생님? 아, 그게 전생과 연결돼 있구나. 그렇구나. 좋아, 이제 그 어머니도 확인하고 아버지도 확인을 했으니까 그 생에 좀, 우리 현생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전생에서 어떤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을까? 자, 세 마리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그 전생에서 난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지금 문득 떠오르는 거 이야기하세요. 지금은 몇 살쯤이죠? 지금은 몇 살쯤으로 느껴져요? 자, 뭐든지 보이는 거, 느끼는 거 이야기하면 됩니다. 좀 나이가 더 들었나요? 아니면은 비슷한 청년기인가요? 자, 그 어머니와 관련된 뭔가가 있는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슬픈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 어디서 놀까요? 어머니가 단지, 엄마가 그냥 뭐 뭔가 일을 허드렛 일 같은 거 하는 어, 그냥 그런 장면이 생각.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슬프고 마음이 아프네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뭐 그런 분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에 대한 아픔이 있었구나. 자, 나는 그 전생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나의 삶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건을 한번 가볼게요. 자, 그렇게 양반인 아버지와 양반이 아닌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공부를 하는 거. 공부를 하는데 뭐 어쨌든 조선 중기 같으면은 공부를 하지만
뭐 어떤 정치를 하거나 뭐 어떤 정계 진출이 쉽진 않았을 텐데. 그냥 그런 건 안 보이고 네. 방에서 그냥 이렇게 막 공부를 책을 넘기고 공부하는. 공부하는 느낌이네. 주로 어떤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유학 성리학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중세기가 또 성리학 말고 저기 정약용처럼 실용적인 그런 학문을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느 쪽인지 한번 봐봐요. 느낌은 전자인 것 같아요. 성리학 쪽에 공부를 하네요. 그 공부할 때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막 만족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외로운 것 같아요. 외로운 것 같아요? 자, 그때 나는 결혼을 했나요? 아니, 결혼 안 했어요? 좀 저기 나이가 이제 청년기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결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로 한번 쭉 필름을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 이후 상황에 나는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지, 혼자 살고 있는지, 어때요? 제 결혼을 했다면 몇 살쯤에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또 느끼세요. 느낌도 중요합니다,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딸이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네요. 자, 딸은 지금 몇 살쯤으로 느껴지거나 보이시죠? 재밌었어요. 네? 대여섯 살?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도 지금 나이가 한 30대쯤으로 좀 많이 좀 성장한 나이겠네요. 자, 그럼 딸을 한번 느껴보세요. 딸. 이 딸이 현생에 누구랑 닮아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혹시 현생에 누구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나의 아내를 볼게요. 자, 딸을 낳은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이죠? 자, 나의 아내 얼굴 돌립니다.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뭐든지, 예, 느껴진 대로. 그냥 참한 사람. 참한 여자를 만났네요. 참한 여자를 만나서 딸을 낳았군요. 이 아내는 현생에 누구랑 좀 닮아 있다는 느낌 있나요? 자, 혹시 지금의 남편이거나 또는 친구이거나 뭐 또 동료 선생님이거나 누구일 수도 있죠. 보통 이제 이 가족들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다시 태어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전생에 나의 아내가 지금 현생의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냥 저랑 비슷한 이미지. 나랑 비슷한 위치인 것 같아. 이미지. 이미지가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과 비슷한 이미지. 그랬군요. 좋아요. 그 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난 내 삶을 어떻게 마감하고 있는지 죽음의 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죽음의 순간입니다. 자, 몇 살쯤에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를 느껴봅니다. 질병으로 죽는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는지, 사고로 죽는지, 또는 억울하게 죽는지, 뭐, 죽음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몇 살 때 죽음을 맞이하죠? 아주 장수하나요? 아니면은, 뭐, 한 50대에 죽나요? 저는 40대. 조선시대에는 환갑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60을 넘게 살면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 같아요? 죽는 모습은 안 그려져. 죽는 모습은 안 그려지고, 좋아요. 그러면, 지금 전생 전체를 쭉 봤을 때의 어떤, 뭐, 아쉬움이나 후회되는 것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느껴봅니다. 그 전생 전파를 볼 때, 그 삶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그 전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어떻게 좀 고쳐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선생님? 방 안에만 갇혀 있었다는 느낌. 뭔가 그 활동을 안 했어요. 대외 아, 그런 활동을 안 했고 그렇구나. 그런 게 안 그려져요. 아, 그냥 집에서만 있어요. 집에서만 네, 공부하고 공부하고 뭐 이게 도전적인 삶을 못 살았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삶에서 배운 교훈을 지금 현재로 가져온다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제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 배웠던 그 교훈을 현재 삶에 적용해서 내가 현재 삶을 더 멋지게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삶을. 좀 더 도전적이고 갇혀 있지 않고 갇혀있지 않고 뭔가 활동을 외부 활동을 많이 해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혹시 그 전생에서 더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으면 분리시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좋아요. 엄마의 그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엄마의 마지막 순간으로 한번 가세요. 또는 엄마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가세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자, 엄마는 그 삶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 봅니다. 그 뒤에 엄마는 어떻게 됐죠? 계속 허드렛 일만 했나요? 아니면은 또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그렇게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좋아요. 그 어머니 삶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나요? 뭐 아쉬움이나 아까 슬픔이 느껴지잖아요. 나 너무 관망했다는 생각. 너무 감망했다는 생각. 자, 그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다시 그 전생의 삶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전생의 삶을 산다면 어머니한테 어떤 걸 더 해드리고 싶으세요? 좀 더 편안히 살게. 편안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죠? 자, 그러면은 그걸 못한 것을 어머니한테 그때 어머니랑 한번 좀 심리극을 좀 해볼게요. 자, 그 어머니를 그때 한번 쭉 안아주시고 그 전생의 나로서 어머니를 안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전생의 그 삶에 내가 주인공으로서 그때 아들로서 어머니를 안아드리면서 어머니한테 못해드린 것 이걸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좀 허드렛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자, 그런 식의 말을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한테. 이거 심리극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시작. 제가 너무 지켜만 보고 관심이 없진 않았는데 너무 무관심하게 그 자식의 도리를 못해서 죄송해요. 다시 해드리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엄마의 딸로 만났군요. 자,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그때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어머니 몸속에 내 의식이 들어갑니다. 자, 그 전생의 어머니 몸에서 그때 아들을 바라보세요. 그 전생의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어머니 마음을 느끼세요. 그 전생의 어머니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에게 느껴지는 것들, 하고 싶은 것. 좀 전에 들었던 그 말에 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아들한테. 아들이 이렇게 미안하게 막 생각하는데. 자, 어머니 어때요? 엄마는 다 알았다. 그런 것들 그렇게 아들이 응.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했던 걸. 엄마는 다 알고 있었네. 그랬군요. 자, 서운한 건 없었어요, 어머니? 서운한 거는? 서운한 거 없었어. 그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주지도 않고, 아들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 그 삶을 바라보는 게 어머니 입장에서 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땠어요, 어머니? 그건 뭐 아들 삶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의 관찰자로 바라보셨다, 그죠? 그랬군요.
네, 좋아요. 다시 그때 전생의 아들이 되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아셨는데 아들 된 느낌이 어때요? 자, 어머니에 대해서 편해졌어요.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자, 어머니한테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사랑한다고 인사하세요. 자, 어머니 꼭 끌어안아드리면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를 알아주시고 또 제 편이 되어주시고 제 마음을 알면서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시작. 용기였고 힘들지만 너무 저를 그냥 사랑으로 바라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꼭 끌어안아주세요. 사랑을 바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아들의 사랑을 전하세요. 그게 다 전해집니다. 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네. 좋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 전생에서 좋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자, 다시 마음을 정화시키고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아들 전생의 아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전생에 상고로 올라갑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전생의 상고로 올라가세요. 천장 높이 비행기 높이 쭉 올라갔어. 자, 우주로 빠져나갑니다. 지구 대기권을 빠져서 우주로 갑니다. 자, 지구가 농처럼 작아지고 콩알처럼 작아지고 점처럼 작아지고 이제 지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심호흡을 쭉 하면서 우주의 긍정과 사랑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주를 밝은 회색으로 칠하세요. 밝은 회색으로 칠하면서 자, 발라드 우리 취향 우리 선생님 좋아하는 드라마 오디스트 음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주에 남편도 오고 지훈이란 친구도 오고 지혜쌤도 오고 미경이도 오고 또 우리 정동문 교수도 오고 그래서 우리 정하영 선생님을 막 응원해주고 있어요. 아, 그 전생의 삶에서 자, 이렇게 도전하지 않고 집안에만 살았던 그런 거는 이제 많이 후회하셨는데 이번 생에 우리가 응원할게요. 자, 사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멋진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요. 자,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더욱더 편안해지고 그 전생에서 배웠던 그 교훈을 지금 현재의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단지 내가 집에만 박혀있는 그 전생의 삶처럼 편안한 안전지대에만 있는 머무는 삶이 아니라 뭔가를 더 도전하고 더 창조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전생은 나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혹시 전생을 하나 더 보고 싶으세요? 바로 현재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어느 쪽이죠? 네? 돌아와도 돼요. 아, 돌아와도 돼요? 좋아요. 그럼 이제 다시 지구로 들어오면 이제 현재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우주에서 다시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옵니다. 비행기 높이 쭉 내려왔어. 10층 아파트 쭉 내려왔어. 지금 현재의 가기장까지 내려오시면 돼요. 자, 현재 입장에서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본다. 자, 전생의 교훈을 가지고 내 앞으로 열심히 살 거예요. 그죠? 현재의 삶도 열심히 살겠지만은 자, 보다 더 도전하고, 보다 더 창조하고, 보다 더 나답게 아마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생에 어머니한테 잘하지 못한 부분을 현생의 어머니한테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현생의 어머님과도 아주 멋진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 정하영 선생님의 미래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미래의 영화를 한 편 볼까 싶어요. 앞에 큰 영화 스크린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큰 영화 스크린 속에는 미래의 영화가 펼쳐집니다. 오늘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영화 장면 속에 나오는 겁니다. 자, 밝고 환한 선명한 화면으로 자, 지금부터 자, 미래로 쭉 영화가 펼쳐지고 있어요. 자, 내일, 일주일 이후, 한 달 이후, 1년 이후, 2년 이후, 5년 이후, 10년 이후부터 쭉 미래로 갑니다. 20년 이후,
30년 이후, 40년 이후. 자, 미래의 영화를 보세요. 자, 어떤 영화가 그려지나. 그리고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나를 또 보세요. 모든 사람은 미래의 클라이막스가 있거든요, 선생님. 최고의 전성기. 나의 인생의 전성기는 몇 살쯤인가?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개인의 삶은 어떻고, 나의 가족의 삶은 어떻고, 나의 직업적인 삶은 어떤가? 나의 사회 활동은 어떤가를 쭉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친정 어머니께는 딸로서 어떻게 잘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쭉 보일 거예요. 그런 전성기를 거쳐서 이제 내가 이번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을 때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만족스럽고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성장했는지 그 성장의 느낌도 느껴보시면 좋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서 지금 현재를 되돌아볼 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었던가? 내 삶의 의미는 비전은 무엇이었던가? 또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느껴볼 수가 있으세요.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은 또 무엇이었던가? 나에게 최선인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최선이고 이 세상에도 최선이었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었고 또 일은 어떤 일이었던가? 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것을 함께 나누었는가? 그런 과정에서 난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미래, 이른바 죽음 직전에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산 그 시점에서 돌아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을 현재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그 마지막 주인공이 되세요. 인생을 너무나 멋지게 산 위대한 인생을 사는 그 위대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세요. 자, 위대한 그 주인공이 되어서 앞에 현재에 나가 앉아있다고 상상합니다. 현재에 우리 정하연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그 현재의 나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미래의 내가 자, 삶의 가르침을 줍니다. 이번 삶은 어떻게 살아라고.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이런 게 이번 생에 꼭 필요하더라. 이 삶의 가치는 이런 게 참 중요하고요. 이 삶은 이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또 비전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마음속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야기 다 했으면 고개 갔다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럼 두 팔 꼭 끌어안아주면서 미래의 나와 하나가 되세요. 미래의 그 위대한 나와 지금 현재의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한 미래의 나가 앞으로 항상 힘들 때 나한테 용기를 주고 또 내가 인생에서 방황을 할 때 삶의 지혜를 주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나한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감동적인 또는 감격적인 고양된 감정 상태로 현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깨어날 준비를 하세요. 깨어나면 머리가 아주 맑고 개운한 상태로 온몸이 아주 가볍고 상쾌한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숫자 5에 5분의 1씩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의식이 들어옵니다. 둘, 온몸에 의식이 들어옵니다.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깊은 통찰, 깊은 지혜를 가지고 깨어날 준비하세요. 셋, 온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아주 머리가 맑고 개운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넷, 이제 눈 뜰 준비하세요. 5, 눈 떠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